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룬이 시장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전쟁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확정 발행가에 산정되는 그 기간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1차 발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산출이 되고요. 그랬을 때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또 차이가 날 가능성,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닛이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은 있는데 너네 언제 흑자 전환할 거야, 이 부분이죠. 그리고 루닛이 목표했던 그 시기가 안 맞았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시장 신뢰로 연결이 됐고요. 하지만은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루닛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결론적으로 루닛은 시간을 버는 거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조달한 자금으로 벌어둔 시간, 이 기간 안에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도자료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루닛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 순매수만 약간 들어오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언제쯤 해소될까, 이 부분은 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이 4월 달에 루닛이 확정 발행가액 산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얼마나 또 올라가느냐, 그리고 올라갔을 때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지면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루닛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청약률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주관사가 잔액 인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 미달 물량이 생기면은 증권사가 다 인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청약률이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노이즈는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루닛이 하고 있는 사업 굉장히 유니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 되면 커다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맞는데 그 과정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오늘까지의 데이터 3월 24일부터 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오영업일치 제가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데이터에 넣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예요. 하지만 왜 미리 넣어보느냐, 그리고 이걸로 왜 추측을 해보느냐, 결국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산출이 되어야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주가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까지 제가 산출했을 때 25,600원 나옵니다. 금액이 또 줄었어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는 2,024억 원 정도의 규모. 1차 발행가액인 26,750원보다 확정 발행가액, 예상된 확정 발행가액을 낮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달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루닛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게 풋옵션 리스크였잖아요. 전환사채 1회차, 2회차 평균적으로 전환 단가가 41,000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1,000원보다 주가가 높아야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루닛은 이 주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풋옵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유상증자라는 이 공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줘야 되는 이 상황을 루닛에서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좀 주기적으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기간이 4월 7일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에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가 되는데,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될 때 제가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을 1차 발행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차 발행 가격이 26,750원, 그리고 거래되기 전에 이 주가에서 1차 발행가액을 빼게 되면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기준이 되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상되는 확정 발행가액이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그 기간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가격을 좀 달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루닛의 유상증자의 최대 주주가 15% 정도밖에 참여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장외에서 넘기거나 아니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에 장내에서 매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매도 압력 때문에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가격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할인이 돼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내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거래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할 건가,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올라온 보도자료를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루닛, 셀카르타 AI 바이오마커 동반진단 상용화 속도 낸다.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루닛의 수익 모델 중에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단계는 동반진단 단계다. 이 동반진단까지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그래서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는 좀 단계별로 수익 모델을 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루닛과 셀카르타, 이 셀카르타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을 대행해주는 곳입니다. CRO 기업이라고도 하죠. 이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결국에는 루니스코프를 사용해서 임상시험하는 곳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FDA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FDA 승인 신청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만 이게 그 전 단계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시차를 두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임상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전 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용이 나왔느냐,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은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기관 셀카르타와 AI 바이오마커의 동반진단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협업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략적 협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셀카르타가 뭔가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하고의 협업, 임상시험하는 곳이 셀카르타라는 곳이고, 이 기관과 속도를 내는 것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더 깊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지금 당장 어떤 루닛의 수익에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루닛이 3분기부터 영업현금 흐름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증권신고서에서 오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오픈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때 이 연구 단계에서 진행됐던 매출 인식이 그 단계에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기업들하고 연구 개발하면서 뿌려놓은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루닛 스코프에서 어떤 단계로 매출이 인식이 되고 최종적으로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단계별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단계가 파일럿 단계예요. 루닛이 지금까지 대부분 루닛 스코프에서 매출을 가져왔던 단계, 제약사와 소규모 첫 협업이다. 예전에 가던트 헬스케어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끌었었죠. 하지만은 매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근데 그게 파일럿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AI 모델 한번 써보실래요? 라는 단계예요. 계약이 끝나면 매출도 끝납니다. 2022년에서 2024년이 이 시기였고, 가던트 헬스케어 마일스톤 53억 원, 이게 이때 들어왔다가 24년도에 6억으로 급감한 게 이런 구조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파일럿 단계에서 끝날 거냐? 다음 단계가 있어요.
RUO 단계라고 합니다. 리서치 유즈 온리라고 해서요. 연구 단계라고 하는데 이 연구 목적으로 AI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루니스코프의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성장하는 부분이 3분기에 좀 인식될 것 같다라고 루니 측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설계하거나 바이오마커를 탐색할 때 루닛 AI를 씁니다. 2025년도부터 본격화됐고 계약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반복 계약 가능성이 파일럿 단계보다 훨씬 높다. 파일럿 단계는 이 산발적으로 좀 들어옵니다. 이 빅파마 기업들이 이 임상시험할 때 모든 단계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요 부분만 단계별로 병렬 구조로 들어왔다가 그걸 종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유즈 온리 이 RUO 단계는 1단계보다 매출 인식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루닛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저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3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나왔죠. CDX 이 동반 진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투루다라는 이 항암제 처방 전에 루니스코프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FDA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순간, 이 순간부터 루닛은 약을 처방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예요. 소프트웨어니까 추가 원가는 또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곧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 진단 단계까지 가서 FDA 인허가까지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루닛이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할까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스터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러한 재료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기대감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3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 단계별로 루니스코프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올해 3분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루니스코프의 매출은 RUO 단계, 이 단계에서 늘어나는 매출 규모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단계 이후에 CDX 단계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루닛이 공개적으로 이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루니스코프 향후 전략 관련해가지고 당사는 프로젝트의 성숙도 그리고 상업화 단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럿 단계, 그리고 연구용 단계, 그리고 동반 진단의 3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파일럿 단계는 제약사 또는 연구기관의 초기 협업을 통해서 특정 바이오마커, 폐암 관련돼서는 EGFR이 또 대표적이죠. 그리고 유방암 관련해서는 HER2, 여기에서 이제 AI 분석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검증을 했으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한된 데이터와 임상 환경에서 기술적 유효성 및 활용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RUO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제품 또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단계로 임상 시험을 설계한다. 여기에 아까 그 보도자료의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탐색한다. 약물 반응 예측 연구 등에 활용되며 규제 인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연구용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서 진단 목적 사용은 제한된다. 그러니 연구용 매출이 올해 3분기부터 늘어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단계. CDX 단계에서는 특정 항암제와 연계된 페어링된 동반진단 제품으로서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여 실제 임상진단 및 치료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상업화 단계이다.
장기간의 임상 근거 축적과 인허가 절차를 수반하나 성공적으로 진입할 경우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는 파일럿 프로젝트만 존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부터 RUO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공개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오픈한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다이치상큐, 이 두 가지 회사는 오픈을 했어요. 우리가 비밀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부분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루닛을 볼 때는 저희가 우선은 첫 번째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얼마나 조달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루닛의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 이전까지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거는 결국에는 먼저 이 흑자 전환 단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잘 확인하지 못하고 주주들에게 먼저 얘기했다. 그래서 그 약속했던 시점이나 그리고 언급했던 그 시점이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망감으로 내려왔던 거고, 그리고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줬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하면서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 이 투자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현재 주가보다 높은 단가이니까 주식으로 전환 안 하고 풋옵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원금하고 이자 돌려줘. 그렇게 되면은 루닛이 가뜩이나 현금도 없는데 현금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시간, 여기에서 시간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간, 이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풋옵션에 대한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진다. 그래서 조달하는 자금을 다 운영 자금으로 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을 제가 계속 체크하는 부분은 이 확정 발행가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될 거냐, 이 공시 전에 먼저 알아볼 수 있다라 그랬죠. 제가 먼저 계산을 해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루닛이 예정되었던 이 조달 자금보다 한참 못 미치는 자금 조달 규모가 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시간을 많이 못 벌겠네라는 시장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약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루닛을 투자하는데 이 영상 말고 실제로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의견, 이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저 벤자민이 심도 있는 내용을 직접 알려드리는 채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제가 항상 이 걸어놓고 영상을 찍죠.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검색. 그러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와요.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도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정확하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이 프리미엄 컨텐츠의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확정 발행가, 그 다음에 신주인 수권증서 거래 기간, 그리고 이 루닛을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언제 매도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벤자민과 운영자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나,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운영하는 루카스, 저희 둘 다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 출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구독자분들하고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실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실제 투자했던 종목들을 매수 의견을 언제 냈는지, 그리고 매도 의견을 언제 냈는지,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의견 냈던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신뢰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실제 입장을 하시면은 과거의 내용들까지도 히스토리로 카테고리별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단타 투자를 잘 안 해요. 한번 매수 의견을 내면은요, 저희가 손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매도 의견 낼 때까지 보유 기간이 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타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투자자는 빠른 시간 내에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만은 실제 투자를 해보시면 이게 현실하고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는 그 단계를 저희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 나가면서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률을 오롯이 잘 챙겨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 종목들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다 기록을 남겨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타 투자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만 엄선해서 저희가 변동성을 견디면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구독만 하시면은 저 벤자민과 소통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독을 하게 되면은 구독료가 발생합니다. 월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은 저희가 종목을 선별하고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릴 때까지 계속 종목을 리서치하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톡톡 문의하기, 네이버 톡톡 문의하기 있어요. 구독 안내 문의를 하실 때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